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인식 개선 프로젝트 일환으로 취업 인파섭을 요즘 세대, 요즘 취업의 공감 토론방의 진행을 맡은 박미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함께한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과 취준생들의 어떤 진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및 또 이 취업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거든요. 금쪽 같은 내 자녀의 진로와 또 취업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긴장하셨나요? 그렇다면 먼저 요즘 전반적인 MZ 세대들의 취업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원장님? 일단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바로 잡아야 될 게 요새 G세대들은 M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M은 예를 들어서 그룹 신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요즘 G세대는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구분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G세대는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뭐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린데요. 돈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행복일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는 알 수 없는 다른 현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번듯한 대기업을 다니다가 내가 파충류를 키우는 게 굉장히 취미라면 그 샵을 그냥 열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요새 그 G세대들의 아주 특징이고 그게 취업을 할 때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직장을 다닐 때도 그런 특성이 아주 다분하게 보인다고 하죠. 약간 기성세대가 보기엔 좀 이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기적이라는 것보다도 기성세대가 보면 막 혼내고 싶죠. 네.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데 니들은 그렇게 산단 말이야? 막 이런. 근데 저는 그거를 자꾸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지 우리 관점으로 혼내기 시작하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요즘 직장인들은 이렇게 오래 다닐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경력 관리 차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언제든지 다른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직장, 또 다른 기회로 이렇게 쉽게 이동하는 좀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기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또 회사 활동을 잘 합니다. 근데 다만 좀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예, 그래서 딱 시킨 업무, 자기 일만 딱 하려는 그런 좀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이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요즘 세대한테 좀 안 먹힐 수도 없습니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에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저희 세대 때는 이제 연봉 많은 기업, 저희 세대라면 지금 30대신가요? 죄송합니다. 40대입니다. 저희 이제 취업할 때 정도 됐을 때는 이제 그 일단 연봉을 많이 주는 기업, 그 다음에 오래 다닐 수 있는 기업을 찾았다 하면 지금은 이제 워라밸이라든지 아니면 퇴근 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복리후생이 좀 좋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개선을 좀 하셔야 지금의 20, 30대를 좀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요즘에 그 한간에는 뭐 조용한 사직이라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듯이 조용한 사직? 그 조용하게 이제 퇴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내가 일할 만큼만 일을 하고 내가 월급 받은 만큼만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 삶을 이제 추구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참 자기 인생, 자기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예, 그렇죠. 네.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는 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이제 CEO분들이나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대 입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죠. 방송을 선생님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네네네. 요즘에 그 취업 트렌드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상담했던 애들이 그 학교에서 최소한도로 5시간 이상 엎어져서 할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들만 그런 분들만 집중적으로 이제 25년 옛날에는 사실 그 친구들이 졸업이 목표였어요. 그냥 졸업만 했으면 좋겠다. 졸업이 목표였는데 근데 늦게 꽃을 피더라고요. 한 20년 넘은 친구가 미용실 23개 하는 친구도 봤어요. 진짜요? 네. 얼굴에 뭐 광채가 나요. 요즘은 근데 그게 좀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요리면 요리, 노래면 노래, 게임은 특히 요즘은 이제 가장 걱정이 많은 게임 분야.
네. 그런 아이들이 진짜 덕후에 덕후. 예. 세계대회 1등 하더라니까. 그러니까요. 네. 요즘 아이들은 자기 마음만 맞으면 정말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아이들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럼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먹게끔 해. 그러니까요. 예. 이명박 정부 때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대기업, 그다음에 공기업, 공무원 이런 쪽으로 많이 금융권까지 많이 서포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고졸 채용을 많이 해줬는데 현재는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신에 기계직 또는 뭐 건축직, 전기직 같은 기술직 공무원이라든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같은 이런 공기업 쪽으로는 아직까지 고졸 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취업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최근에 이제 아이들 상담을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그걸 좀 편집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문득 대학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서 네. 요새 그 방송 관련된 네. 그 과에 예비 1번으로 됐다고 진짜요. 엄청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요즘 아이들은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찾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대학보다는 과를 먼저 보는 경향이 또 있나 봐요. 소위 말하는 명문대 아니어도 만족도는 거의 하버드 수준이에요. 진짜요? 그럼요. 그리고 주변에서 좋은 대학 나와도 또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또 깨딱 잘못하면 부모 욕구하고 잘 안 맞으면 예, 맞아요. 우울증으로 가는 맞아요. 네네. 고향이 어디세요? 저 충청도 예, 이런 그런 줄 알았시오. 우리 김미옥 어머님은 지금 아드님 네네. 고3 이러면서요. 네네네, 고3. 자녀분 취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머님 생각을 한번 알고 싶어요.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취업을 그닥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들이 지금 소방 마이스터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소방에 대한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이 없거나 이런 게 정보가 없어서 부족해서 꿈을 못 꾸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부모가 잘 알면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줄 수, 가이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부모의 정보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뭐 저희 때도 취업난 얘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요즘처럼 이렇게 취업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 세대, 요즘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우리 아이들의 그 취업 가이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이제 공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취업 임파서블. MZ세대 왜 취업이 어려울까? 원장님, 요즘 왜 이렇게 취업이 어려울까요? 기업들이 일자리 있는데 사람을 구하는 자리가 23만 개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청년들이 다 취업하면 아마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눈높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거라는 것. OECD라고 국제협력개발기구라는 곳에서 한국에 그런 걸 진단을 했는데요. 그거를 한국의 황금 티켓병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명문대, 그리고 대기업, 안정적인 공무원 이 세 가지의 황금 티켓을 잡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이 황금 티켓을 로또에 조금 가끔 비유할 때가 있어요. 어차피 확률은 둘 다 적은데 로또는 사실 요번에 당첨이 안 되면 토요일 날 또 5천 원 주고 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문대, 대기업, 공무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몇 년을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다시 이걸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역시 눈높이를 조금은 낮춘다. 근데 이거 눈높이를 갖다가 제가 보기에 뭐 더 나쁜 직장을 가라라는 뜻이 아니고 이 눈을 좀 넓게 가져봐라. 명문대가 아니어도 또 성공할 수 있고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중소기업도 있고 또 공무원이 아니어도 훨씬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씀에 되게 와닿는 게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넓혀라. 그건 완전 다른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런 문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게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좀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뭐 대기업, 뭐 공기업, 뭐 좋은 공무원 이런 거를 다 선망하고 있지만 실제 그 자리는 한정적이잖아요. 나머지는 대다수의 실제 국내 소위 말하는 일자리는 다 이제 중소기업에 있는데 지금 저희를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을 저희는 지금도 찾고 있거든요. 면접자들이 와서 면접을 하는 네, 네. 거 보면 자기가 이 기업에 왜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 기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거며 그다음에 어떤 거를 성과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현재는 없는 부분들이 많고요.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은 IT 쪽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기술을 배워가지고 다시 자격증을 따가지고 다시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학 졸업해서도. 예, 네. 사회적으로 이제 대학 졸업장이라는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이라는 문을 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인 통상적인 어떤 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막상 사회 나오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력서 제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전공도 복수 전공이 많고.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 사회의 그 눈높이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대학이라는 졸업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그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자기 적성하고 맞지 않은 회사에 들어오면 오래 못 버티겠어요. 못 버팁니다. 네. 못 버티고 대부분 나가나요? 오래 못 버티고?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버팁니다. 버티는데 그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온실 속의 어떤 화초처럼 이렇게 커왔던 사람들은 그걸 못 버티고 이제 퇴사하는 경우가 있죠. 산학일청 도제 학교라고 학생들이 한 학기에 2달 정도 기업을 먼저 가보고 그다음에 먼저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회사가 좀 맞다고 싶으면은 이제 졸업 후에도 계속 다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맞는다 싶으면은 이제 그만두면 되는데 그렇게 제가 6년 정도를 학생들을 계속 취업을 시키다 보니 취업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요즘 빠르게 변하는 이 취업 트렌드를 죄송하지만 기업이 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업이 생각을 합니다. 변해 학생들 반한다? 네네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워라밸을 중시하는 취업 준비생도 있고 그다음에 워라밸보다는 높은 연봉을 조금 중요시하는 취준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 또는 취준생들이 바라보기에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요구를 좀 다 잘 들어주지 못한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연봉이나 또는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중소기업들을 자꾸 기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알바하겠다는 학생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기업에서도 애들이 20살에 취업을 하면은 얼마를 받냐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기계다 보니 서울에 기계는 많이 없어요. 기계 또 가공하는 회사가. 그래서 다 화성, 저기 밑에 다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똑같은 최저시급에 서울에서 일을 하면 그런 알바들을 하면 굳이 제가 뭐 다른 타 지역까지 가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취업 안 하고 그냥 선생님 저 그냥 아르바이트 할래요 하고 그냥 취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계속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만, 예. 과거에 자기 경험 가지고 아이한테 취업을 강요하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아이 중에 하나는 그 OMR 카드에 답안지에 1번만 5년을 썼다가 그거 본인이 기둥 세웠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재밌는 학생들이 많네요. 그런 네. 아이가 우연찮게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자격증을 따고 싶어도 네. 이 볼펜을 오래간만에 잡으니까 이제 잘 안 돼요. 근데도 이제 막 좀 이제 네. 빽빽이를 해가지고 예, 이제 예. 자격증 이론을 따고 네. 하나 따니까 또 자신감은 또 과거에 공부했던 것보다 더 큰 거야. 아하. 그렇게 해서 하나 따니까 예. 그 따는 속도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그 자격증 가지고 취직을 하니까 지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만족도가 그리고 사장님이 걔만 막 그리고 지방에서 방업 따니까 방어도 주고. 예, 예. 취업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부모들이 본인의 옛날 과거의 경험만을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강요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주 대화를 많이 하시고 또 뭐 요즘은 같이 그런 중소기업도 같이 한번 부모님 찾아보고 그러시면 거기서 또 아이들이 본래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조차 이렇게 대기업만 선호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눈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다양한 분야의 패널 분들이 계신 만큼 굉장히 현실적인 저희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공부할 사람은 당연히 해야겠죠. 공부에 또 재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요즘 아이들 모두가 대학을 꼭 가야 취업을 잘하고 또 잘 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연구원 원장 이전에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좀 유명하신 분의 특강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없어져야 될 곳 한 곳을 고르라면 그게 대학이랍니다. 아, 진짜요? 과거에 이제 대학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바로 배워서 취직하면 그걸 써먹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든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대학 교수가 뭔가를 가르쳤다라는 건 이미 오래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의 진로가 설정이 되면
자기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확실히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생각해 같습니다. 보니 근데 저는 대학 교수라는 거. 사실 저와 제 동생이 특성화고를 졸업했습니다. 제 꿈이 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을 진학을 했지만 제 동생은 이제 꿈이 취업 쪽이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삼성 SDI라는 곳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저랑 제 동생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취업을 잘한 거라고 동생.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맞아요. 삼성이니까 또 그럴 수 있는데 취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그 대학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면 물론 가야겠죠. 근데 그 목적지가 대학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꼭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알겠습니다.